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까치산역에 왔는데요. 까치산역에 보면은 이제 역세권에 있는 빌딩이 나왔어. 여기 이번에 이제 근린주택이 나왔잖아. 34억짜리. 34억짜리가 22억까지 떨어졌잖아. 네. 64% 떨어졌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이야. 서울에 이 가격이다 하면 진짜 싸거든? 역세권에?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가볼 건데요. 역세권에 나온 이 64% 떨어진 물건 조사해보고 저희가 입찰을 웬만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왔으니까요. 제가 일단은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여기가 보면은 까치산을 시장을 딱 들어가거든? 보면은 이 시장을 딱 건너야 돼. 쫙 건너서 여기 앞에 보이는 맨 끝에 보면은 저 코너 있거든. 네. 저기까지 잘 거야 우리가. 가깝네요. 멀지 않지? 시장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시장에 있으면은 그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떡볶이도 있고 시장에 가면 떡볶이도 있고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딱 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지. 시장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뭐가 좋은 거지? 주거 환경이 좋다. 그렇지. 야, 니 오랜만에 많이 늘었는데. 야, 니 장난 아닌데. 야, 오늘 뭐 척하면 척인데. 이 보니까 덥잖아요. 더우니까 빨리 끓여 싶거든 지금.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와. 정답. 그래서 여기 갈 때 중요한 게 그 건물이 중요한 게 1, 2, 3층이 네. 근성이잖아. 4층만 주택이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갈 때 이렇게 상가를 잘 봐야 돼. 뭐가 들어왔는가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태권도 들어와 있지. 1층에는 이제 마라카안 같은 거 들어와 있고 여기 부동산 들어와 있고 커튼 이런 거 들어와 있거든. 커튼.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일반적인 소매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갈 때 가는 그 길목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걸어가는 길목일 거 아니야. 그 길목에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나는 자세히 많이 보고 가거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앞에 샀잖아. 네. 저 까치상이고 바로 이렇게 돌면은 여기잖아. 이 건물이거든.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좋은 건 뭐냐면 바로 앞에 또 공원이 있네. 공원이 잘 돼 있어. 이렇게 공원이 잘 돼 있으니까 라는 게 또 장점이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건물을 볼 건데 보면은 건물이 완전 커. 쫙 크거든. 가보자. 건물이 오래됐네 보니까. 네. 건물이 적벽돌. 건물이 좀 30년 오래됐네. 이상 된 것 같습니다. 3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던데 딱 오래됐네. 연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건물이 이렇게 단위져서 그렇지 되게 큰 건물이네 보니까. 땅도 되게 넓어 보이는데. 땅도 되게 넓고. 제일 좋은 건 코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 코너잖아. 코너가 또 장점이지 보면. 임차인들 영업을 하고 있고 보니까.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중요한 거는 여기 임차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나는 이슈가 좀 있다 생각을 한다. 1층 같은 경우에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임대 세팅을 잘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렇게 각진 부분을 어떻게 임차를 맞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여기 막혀있는 부분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하노? 임대료요. 이제 수익률이잖아. 네. 수익률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를 계산 잘 해봐야 되거든. 1층 같은 경우에 지금 총 임대료 얼마지? 나와 있는 게 현재 355만 원. 55만 원. 네. 1층에 355만 원, 2층이 얼마지? 120만 원. 120만 원, 3층이 얼마지? 110만 원에 110만 원? 그럼 얼마지? 세 개 더 더하면? 585. 585. 그러니까 1, 2, 3층이 585에 네. 585에 네. 지하. 네, 지하에 4층에까지 임대. 지하를 넣으면 네, 한 8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880. 네. 여기가 보면은 학원도 영업이 잘 되는 것 같거든, 보면은. 학원 영업이 잘 많은 되고, 것 같습니다. 지하가 교회, 2층이 학원, 3층이 여행사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종도 잘 되는 것 같고 한데, 중요한 거는 800만 원 하면 되나 안 되나 이게 문제다. 임대료 800이다 하면 되나? 그래도 이자 충당 정도가 되면 이자 충당하려고 투자하나? 아니, 현금 흐름도 남으면 좋지만 여기는 시세 차익이 크다 보니까 그 800이면 세차를 거둘 수 있나?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대상할 거는 땅값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임대료 수익률로 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일단 우리 건물 한번 둘러보고 네. 그다음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네. 일단 건물 한번 둘러보자. 들어가 보자. 이로 있고 이게 학원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초중고 다 하는 거거든 지금. 초중고 다 하는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복도도 보면은 깨끗하다. 네. 맞지? 관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관리 잘 돼 있고 원래는 이제 위에는 주거였네. 3층이 주거였고 주택이었는데 바꿨네 보니까. 맞지? 여기 초인종 2개 있네. 여기 있었잖아. 자자. 지금 그랬네. 관리 잘 돼 있는 것 같다, 맞지? 관리 잘 돼 있고 뭐 크게 지저분한 거 없고. 일단은 3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업종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네 보니까. 여행사인데. 어? 여행사인데. 여행사야. 제가 물어보고 올까요? 힘좀 다 써보는지. 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말씀만 좀 여쭈려고 왔어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온 건데 지금 이게 붙어 있다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풀이가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명도를 할 때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보면은. 두 개나 붙어 있네. 아, 솔직히 좀 800이면 저는 모르겠거든요, 보면은. 물론 평당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데, 저는 어쨌든 간에 매입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테리어 되거든요. 최소한의 인테리어. 그러니까 지금은 건물에다가 막 빛과 번쩍하게 막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한 건물이 되고 어떻게 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같이 막 리모델링하고 이것보다는 얼마만큼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거에 대한 수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네요, 보니까. 한쪽은 집이고 한쪽은 사무실이거든요. 아. 근데 주인 여동생이 사는 집이었어요. 완전히 분리시켜놨어요. 따로따로 두 개. 그래서 사무실 호실 따로, 주거 영호실 따로. 여행사 사장님이 두 개 다 해서 쓰고 계신데 연장을 하실 거라고. 재계약할 거다? 네. 일단 나가실 마음 없으시네, 보니까. 네. 그럼 800만 원. 걔안나? 어떤 거 같노? 800만 원. 그러니까 이자만 20억이면 800만 나오잖아. 네. 이자 내고 그러니까 이자 내고 하나도 안 나잖아. 재산세 한 1,000만 원은 들어와야 그래도 좀. 그러니까. 네. 1,000만 원 낼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거든.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자. 네네. 일단 해보고. 우리 물건지가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 네. 오른쪽에 있는데 앞에 보면은 엄청 오르막길이잖아. 그러니까 이 오르막길이라는 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 그 동선을 완전히 해치는 거거든. 여기 오르막길 그냥 오르막길 아니야. 완전 오르막길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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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여기 이제 학원 있잖아, 이렇게. 앞에 학원 있지. 네네. 바로 있네요. 여기 학원이거든. 그러니까 이 학원들이 얼마 받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 학원들이 만약 4만 원 받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여기가 4만 원밖에 안 받으면 우리께 우리는 4만 원 못 받는다라는 더 거지. 못 받으니까 그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여기 위에 임대료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물어보고자. 네. 이렇게 학원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학원들이 평당 얼마니까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얼마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보면. 여기 학교거든요, 학교. 여기 학교가 있으니까 이 라인에 학원이 얼마나 정도 받느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은 오르막길이 많이 있거든요. 오르막길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넘어올 때 애매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초보자분들은 그냥 물건지에 대한 임대료만 딱 보고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임장할 때에는 그 곳에 있는 임대료만 딱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곳이 아니 더 좋은 데 갔을 때 임대료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조사가 돼야지만이 내가 그 임대료를 제시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여기가 4만 원, 5만 원인데 우리 물건지가 3만 원, 5천 원, 4만 원이야? 비싸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학원에 하시는 분들 안 들어올 거거든요. 임대료 얼마인데? 말 안 합니다. 미쳤나 봐요. 여기 먹어가지고. 5층에 32평이래요. 32평인데 8만 원이라 합니다. 평당 8만 원? 네. 임차 수요는 많대? 임차 수요가 너무 많아갖고 일단 근데 왜안 지금 나가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10월에 나간대? 10월에 나가요. 나가면은? 네. 갖고 있고 공실이 아니구나? 네. 그리고 다른 옷실 뭐 할 수 있는 거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앞에 옷가게 건물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여기 바로 이게 지금 저희 우등생? 평당 8만 원이고 여기가 엘베가 3층 없는데. 엘베가 없는데 3층 32평이 2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저기 뒤편에도 이 건물보다 한 1년 저기도 저기 엘리베이터 있고 5층인데 거기도 똑같이 240만 원. 거기도 30평? 네. 240만 원? 8만 8만 원?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위치가 4만 원 정도 적당할 수 있겠네. 왜냐면 여기 신축 건물에다가 엘베 있는 거잖아. 네. 엘베 있는 게 8만 원 하니까 우리 건물은 한 4만 원 정도 불러도 임차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애들 계속 돌아다니잖아. 지금 보면은 애들 엄청 많잖아. 보면 애들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상권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불리한 상태인 거야. 그걸 극복하면서도 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거는 매력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임대료. 했을 때 여기는 우리 위치는 지금의 임대료 불러도 될 것 같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우리 업종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업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네.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타겟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 임대료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은 수익률 자체를 11만 원도 했고 1층 기준으로 15만 원도 해보자. 네. 그랬을 때 내 생각에는 수익률이 5% 정도 되면 매각될 것 같긴 하거든. 보수적으로 치면 26억 정도 파는다 치는 거거든. 1,000만 원 받는다 치면은 더 받으면 이제 더 되는 거고 왜냐면 우리가 위치가 그렇다고 딸리는 곳이 아니니까 5%면은 그래도 서울에서 팔리거든 보면은 5% 정도 팔린다라고 생각하면은 26억에 대한 가격이 비싸다 되면 안 되는 거고 26억에 대한 가격이 적당하다 좀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쇼부를 쳐줄 수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생각하면은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입찰 때는 맞는 거고 1,000만 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물건지 에어비앤비 가자. 네. 그러니까 출발. 출발. 출발!